안녕하세요, 빅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빅설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전업주부입니다. 어릴 적 남편과 만나 젊은 시절에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남편 뒷바라지에 나이 들어서는 하나 있는 아들 뒷바라지로 제 인생을 보냈죠. 사실 저희 아들은 제 아빠처럼 교수가 되려고 준비 중이라 대학원을 졸업하고 늦게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곧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입대 전에 제게 큰 결심을 말하더군요. 엄마, 나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 아니, 입대가 한 달 남은 애가 무슨 결혼을 한다 그래? 엄마도 지연이 오래 봐서 알잖아요. 요즘 저런 애 없어. 엄마도 이제 지연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너랑 지연이랑 오래 만난 것도 알고 둘이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결혼하려면 제대하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잖아. 결혼식을 먼저 할 생각은 아니고요. 혼인신고만 해두고 저 전역하고 아버지 귀국하시면 그때 식 올리려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지연이 계속 혼자였던 거. 아무래도 지연이만 두고 가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혼인신고라도 하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제 아들놈이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은지 늦게 가는 군대에 혹시 헤어지기라도 할까봐 괜히 마음이 불안했나봐요.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입대 전에 꼭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 나이인데 아들 혼자 괜히 마음이 급해서 저러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 고집을 익히 알기도 하고 또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했기에 결국 저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는 지금 여자친구가 거의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예요. 학창시절에는 공부밖에 모르던 아이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쑥맥이었는데 어디서 제 짝을 찾아왔는지 21살에 처음 데려온 동갑 여자친구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이서는 봉사활동을 다니며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첫인상이 한눈에 보기에도 조용하고 선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아이의 배경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홀로 자라온 아이더라고요. 그 얘기에 솔직히 염려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고지식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모이다 보니 그냥 쉽게 넘기기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둘이 어렸고 예쁘게 잘 만나고 있다고 하니 당장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싶어 그냥 지들 좋은 대로 뒀었죠. 그렇게 둘이 참 오랫동안도 만났네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3년을 다닐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이 꾸준히 만나온 걸 보면 사이가 좋기는 했나 봅니다. 저도 그 아이를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보다 보니 이제는 선입견도 없어지고 지연이가 참 좋은 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여태 지켜본 지연이는 조용한 성격에 말은 없지만 참 씩씩한 아이더라고요. 20살부터 혼자 살아가야 했던 아이가 장학금 타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며 제 한 몸 잘 건사해가며 살더라고요. 어린애가 참 똑 부러지는구나 내심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연이에게 많이 고마운 것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사춘기 한 번 없이 고등학교 시절에도 공부밖에 모르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죠. 그래서 저는 얘가 공부도 좋아하고 그러면 자기 아빠처럼 교수나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얘가 대학을 가더니 뒤늦게 헛바람이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설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민석아, 너 학점이 이게 뭐야? 어? 기껏 힘들게 대학 들어갔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뭐니 대체? 음악에 빠진 아들은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듯 했어요. 매번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오고 그렇게 노는 것에 빠져서 성적도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남편은 억지로 시킨다고 안 된다고 스스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하며 내버려 두랬지만 내내 아들 뒷바라지 해온 저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의 여자친구인 지연이를 만나더니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이가 곁에서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 아들이 다시 학업에도 집중하고 어울려 다니던 질 나쁜 아이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수가 돼보겠다고 결심하지 뭐예요? 그게 다 지연이 덕분이라면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지연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아들 말에 저도 내심 지연이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물론 엄마 말은 듣지도 않더니 좋아하는 여자친구 위한다고 정신 차린 아들에게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니 부모 입장에서는 다행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여자친구가 고아라는 선입견에도 믿을만한 아이구나 싶어 교제를 허락했던 겁니다. 그렇게 제가 지연이에게 고마운 게 많다 보니 혼자 지내느라 밥도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 아이를 제가 여러 번 불러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자주 챙겨서 보냈어요. 그렇게 둘이 만나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자주 보게 되었죠. 남편도 요즘 보기 드문 바른 아이라며 지연이를 참 예뻐했고요. 그렇게 제가 오랜 시간 봐온 지연이는 참 똑바르고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지연이는 장학금 받으면서 성적 유지하기만도 힘들 텐데 생활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학기 중간에 회계사 준비할 때 쓸 생활비 벌겠다고 휴학까지 하면서요. 딸처럼 생각해서 저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한사코 마다하고 자기 스스로 시험 준비를 했어요. 회계사 시험. 그것도 참 어려운 시험이라는데 혼자 바로 준비하려면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래도 혼자 힘으로 하겠다며 지연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보니 아들놈도 자극이 되었나 봐요. 그 뒤로 아들 녀석도 대학원 코스를 밟고 교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제 아빠와 같이 교수가 되겠다니 얼마나 기특한가요? 그렇게 교수를 준비하던 아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뒤늦게 군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제가 먼저 반지라도 해주고 싶어서 반지를 하나 맞춰줬습니다. 니들이 지금 무슨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식도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 우선 아버지 오시기 전에 반지 먼저 맞추자꾸나. 민석이는 차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기념이 되지 않겠니?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해오는 것도 없고 면목이 없네요. 제가 얼른 취업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이 지연아 무슨 말이니? 너는 이제 내 며느리잖니. 괜히 돈 때문에 부담이라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니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마 지연이가 말은 안 했지만 자기 딴에는 기댈 친정도 없고 아직 수험생 신분인 상황에 결혼을 하는 게 퍽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반지가 마음에 드는지 반지 낀 손을 한참 들여다보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좋았습니다. 이제 제 행복이 뭐가 있겠나요? 저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아끼고 보듬어가며 행복하다면 그게 제 행복이겠죠. 저는 아이들을 위해 다 해줄 수 있었어요. 결국 제 아들은 군대 가기 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렇게 제게는 며느리가 생겼네요. 아들이 훈련소에 입대하는 날 뒤늦게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곁에 지연이가 있어서 내심 위안이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아들까지 보내고 나니 애 아빠도 외국에 있고 집에 저 혼자라 생각하니 부쩍 외롭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이제 혼인신고도 했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아들 제대하기 전까지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해봤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고시원이 공부하기에 더 편하다며 한사코 마다하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들도 없는데 시엄마랑 둘이 있기도 어렵겠구나 싶어서 저도 아이의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공부하는 며느리 걱정에 때마다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마저도 혹시 공부에 방해될까봐 자주는 못 갔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입대 전에는 거의 매일 붙어있던 며느리가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면회 한 번을 안 가는 겁니다. 지연아 오늘도 면회 안 가니? 죄송해요 어머니.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요.
민석이 제대하기 전에 꼭 합격해야 하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면회 한 번을 못 가니? 어? 너는 민석이가 보고 싶지도 않아? 제가 주말마다 면회를 가는 동안 매번 시험 준비에 바쁘다며 면회를 미루는 며느리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면회 한 번을 안 가는 며느리에게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회계사 시험이 1차 합격 후에 2년 안에 2차 시험을 붙어야 하니 자기 딴에는 마음이 급하겠죠. 그래서 저도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놈은 저보다 사정을 더 잘하니까 이해를 더 하는 것 같았어요. 매번 저 혼자 면회를 가는데도 제게 항상 며느리 걱정만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아. 너는 지연이가 면회 안 와도 섭섭하지도 않냐? 엄마인 나도 이렇게 섭섭하구만. 너는 속도 좋다. 엄마도 알잖아. 여기까지 왕복 시간이 얼마야.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시험 중요하잖아. 그래도 지연이한테 편지는 자주 와. 매일 밤 전화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너 입대하기 전에는 맨날 붙어있던 애가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지도 않은가? 엄마, 괜히 지연이한테 섭섭해하지 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 대신 지연이 좀 잘 챙겨줘. 가끔 들러서 고기도 좀 사 먹이고. 알았지? 에이, 그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너는 네 엄마 잘 먹고 다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지? 안 그래도 지연이 반찬 잘 챙기고 있어. 따로 밥이라도 사줄랬더니 공부하느라 바쁜지 계속 못 만났네. 아휴, 남편 뒷바라지에 아들 뒷바라지, 이제는 며느리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네.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항상 감사한 거 알지? 고마워, 엄마. 됐어, 이놈아. 진짜 고마우면 너도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빨리 교수되라. 며느라이는 공부가 힘든지 전에 비해 부쩍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면회도 못 가는데 가끔 아들이 휴가를 나와도 하루를 같이 못 있더라고요. 시험 공부가 어려운 것도 잘 알고 바쁜 것도 알지만 둘이 얼굴 마주할 새 없이 가다 보니 괜히 섭섭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말라가는 것을 보니 공부하느라 힘들겠지 싶고 괜히 안쓰러워서 저도 겉으로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제 딴에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반찬이라도 잘 해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같이 데리고 있으면 삼시세끼 밥이라도 잘 챙겨 먹일 텐데 떨어져 있으니 곁에서 챙기지도 못하고 제가 해줄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마저도 매번 제게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이는 며느리 때문에 괜히 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보기 싫어서 사물함에 몰래 반찬만 두고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네요. 쟤는 나를 한두 해 본 것도 아닌데 저러는구나 싶었어요. 아직도 매번 애가 묘하게 기죽어 있는 듯한 표정에 원체 말라서 항상 괜히 마음이 쓰이는 아이였습니다. 첫날 지연이가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꼭 비 맞은 고양이 마냥 잔뜩 움츠려서 제 딴에 선물이라고 작은 음료수 상자를 들고 오던 어린 학생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부모 없다고 싫어할까봐 그랬는지 말도 없이 제 눈치만 자꾸 살피더라고요. 상처가 많은 아이 같았습니다. 여자애가 부모 없이 세상을 홀로 버텨내기가 녹록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비뚤어지지 않고 바쁜 생활에 봉사활동까지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1등 며느리감이죠. 저도 일찍이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쓸쓸한 마음을 잘 알기에 내색 없이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다면 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려고 먼저 살갑게 굴고 편하게 대하라고 했지만 지연이 마음은 쉽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서로 안부도 묻고 따로 밥도 먹을 정도가 되었지만 초반 몇 년은 제대로 눈도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반대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둘이 기반이 잡히면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겠냐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 더 미루지 못하고 그렇게 혼인신고를 시켰네요. 지연아, 이제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너도 이제 진짜 내 며느리야. 어머니, 저희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유, 내가 가르칠 게 뭐가 있니? 나는 그저 니들 둘이 여태껏처럼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다. 내가 뭐라고 너 같은 며느리를 반대하겠니?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지만 저는 이전부터 지연이를 제 식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 선택을 의아해하더라고요. 아니, 민석이 엄마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군대 가는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 지들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그리고 결혼식은 아들 제대하고 애아빠 돌아오면 그때 정식으로 할 거야. 아니, 겁도 안 나? 뭐가? 왜? 오래 만나던 애들도 남자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기 마련인데 혼인신고했다고 뭐가 달라? 차라리 제대하고 안 헤어지면 그때 시키지 뭐 급하다고 그렇게 급하게 결혼시켰어. 아유,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둘이 죽고 못 산다니까. 아유, 민석이 엄마 순진하네 정말. 죽고 못 살던 애들이 더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도 따로 산다며. 말만 며느리지 뭐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시험 공부한다며. 방해될까봐 전화도 못한다며. 그리고 아들 군대 가고 며느리가 면회도 한 번 안 갔다며. 그게 말이 되니?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그렇지. 회계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 1차도 붙었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하러 바쁜 애가 면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 아, 민석이 엄마는 정말 하나도 모르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야. 면회도 안 가면 그렇게 2년 내도록 휴가 때나 잠깐 보고 그 마음이 계속 똑같겠어?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데 민석이 엄마 정신 차리고 며느리 똑똑히 주시해. 괜히 식도 올리기 전에 아들 이혼남 만들지 말고. 동네 아줌마들이야 다들 그렇다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식구한테 어찌나 별소리를 다 하던지 괜히 저까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동안 이별 한 번 없이 잘 만나오던 애들인데 아들 군대 갔다고 둘이 설마 헤어질 일이 있겠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서인지 저도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기야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 순식간 아닐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아이더라도 사람 마음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잖아요. 면회도 안 가는 며느리가 혹시 딴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반찬을 챙겨주러 며느리가 지내는 고시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길을 걷다 카페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창문 너머로 누군가와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괜히 못 볼 걸 본 기분이 들어 화들짝 놀라 숨어버렸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뭔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괜한 생각을 하는구나. 애써 잊어버린 다음 얼른 반찬만 가져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반찬만 두고 가셨네요. 아니다. 너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괜히 시간만 뺐지. 그래. 계속 공부하고 있었니? 네, 그렇죠 뭐. 계속 고시원에 있었네요. 아무튼 어머니 반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래.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분명히 내가 카페에 앉아있던 모습을 봤는데 천연덕스럽게 계속 고시원에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의 말에 의심이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며 아들 면회도 못 간다는 며느리가 어쩐 일로 카페에서 다른 남자와 두런두런 있었던 것인지, 그 남자가 누군지 쫓아가기라도 했어야 했나 싶었네요. 그래도 그동안 봐왔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는 며느리를 믿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겠죠. 제가 괜한 상상을 하는 거라고 애써 잊었습니다. 남들보다 너무 늦게 군대에 가서
혹시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군대가 체질이라고 농담까지 하면서 1년을 잘 버텨낸 아들이 참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며느리는 아직 면회 한 번을 안 갔네요? 민석 엄마, 며느리는 어때? 잘 지내? 뭐 그렇겠지. 공부하느라 계속 바쁜 것 같아. 아이, 나도 잘 못 만나. 아직도 면회 한 번을 안 갔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그 집 며느리 진짜 이상하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시간 내기가 그렇게 힘든가? 아무리 공부하느라 바빠도 자기도 쉬기는 할 거 아니야. 1년 내도록 남편 면회 한 번 안 가는 건 아우 너무했다. 아이, 자꾸 의심하지 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민석 엄마, 전에 내가 했던 얘기 그냥 허투루 듣지 마. 출장 갔다가 바람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장장 2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낸다고? 내 생각에는 뭔가 수상해. 옆에서 자꾸만 제 의심을 부추기는 동네 아줌마들의 걱정에 저까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본 수상한 모습에 자꾸 안 좋은 상상이 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자꾸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면회 한 번을 안 갈까? 휴가 때도 얼굴만 잠깐 보이고 공부한다고 들어가고. 이럴 거면 혼인신고는 왜 한 거지? 워낙에 말도 없는 아이라 그 아이 속도 모르고 저는 자꾸 혼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버렸네요. 평소처럼 며느리 반찬을 챙겨주려고 장을 봐서 요리를 했죠. 그날은 제가 혼자 의심한 것도 괜히 미안하고 그래서 몸보신용 음식을 만들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녁쯤 가져다 줬는데 그날은 이래저래 늦어버려서 9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도 음식만 두고 오면 되겠지 싶어 늦게라도 갖다 주러 갔죠. 그런데 고시원이 가까워지는데 그때 며느리가 고시원 건물에서 쓱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딜 가는지 바쁘게 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며느리 뒤를 쫓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리에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며느리를 뒤쫓는데 며느리가 그 밤에 웬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떤 모텔 앞에 웬 남자와 함께 안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 한참을 확인하는데 모텔로 들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저기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들어간 건지, 옆에 남자는 누구인지, 잠시 볼 일이 있나? 금방 나오겠지 싶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러고도 한두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결국 나오지 않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망연자실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몸에 힘이 쭉 풀려 그냥 가지고 들어온 반찬을 바닥에 던지고 저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오늘 본 그 장면이며 주위 사람들의 얘기며 모든 의심이 하나로 이어지더라고요. 너무 황망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마 하니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딸처럼 모자람 없이 대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군대 갔다고 바로 저럴 수가 있는지 속이 막 끓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말하려니 그것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그 뒤로 며칠을 며느리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늦은 밤 꼬박꼬박 그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들어간 며느리는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며느리를 원망하며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제 아들은 군대 가면서도 그 아이만 걱정했어요. 고아에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자란 여자친구가 자기마저 군대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 위해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군대 간 아들이 그동안 공부 핑계로 면회 한 번 오지 않은 것을 겉으로야 이해하더라도 어떻게 섭섭한 마음 한 번 없었을까요? 그런 아들에게 제가 본 사실을 선뜻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마 아들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아프다는 핑계로 당분간 면회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본 것을 며느리에게 직접 묻기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입에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제가 뭘 어찌할 도리가 없었네요. 여태 우리 집을 기만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든 게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피할 수 없는 아들 휴가 날이 되었습니다. 면회야 제가 안 가면 그만이지만 휴가 나오는 아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제 성격에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표정을 숨기나 고민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뭔가 눈치를 챈 건지 또 딴짓을 하는 건지 아들 휴가 첫날에 갑자기 못 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군대 간 남편 면회 한 번을 안 가더니 정말 다른 사람들 말대로 그새 고무신 거꾸로 신었구나. 기어이 휴가 나온 남편 얼굴도 볼 생각이 없구나.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직접 보여주고 제가 잘 다독여서 해결을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막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 손에 이끌려 나온 아들은 제가 무슨 정신에 가는지도 모르고 엄마도 보고 싶어 그러냐며 공부하느라 바쁠 테니 얼굴만 잠깐 보고 오자고 웃더군요. 웃는 아들 모습을 보는데 왜 이리 안쓰럽고 짠한지 몰라요. 애써 터져나오는 속마음을 다독이며 늦은 시간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제가 몇 번 찾아가던 그 시간에 역시나 며느리가 길을 나서더라고요. 지 마누라를 보고 뛰어가려는 아들의 손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뒤를 쫓았습니다. 제가 며느리 뒤를 쫓으니 아들은 자꾸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왜 그래? 지연이 안 불러? 왜 몰래 쫓아가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기다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렇게 아들에게 설명도 못하고 며느리를 쫓아 그 모텔 골목까지 따라 들어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리낌 없이 모텔로 들어가는 며느리를 보고 화가 난 제가 며느리 뒤통수에 들고 온 고무신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기어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구나. 네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래? 저희가 뒤를 쫓는지도 모르고 걸음을 바삐 옮기던 며느리는 모텔 입구에서 제가 던진 고무신을 맞고 저희 모자를 보게 되었죠. 뒤를 밟혀 놀랐는지 많이 당황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데 말입니다. 설마 제가 여기까지 쫓아왔을 줄은 지도 몰랐겠죠. 며느리 손을 보니 제가 사서 끼워주었던 결혼반지도 없더군요. 이것 봐라,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어떻게 여기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네가 여길 들어가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봤는지 알아? 너 어떻게 민석이 군대 보내놓고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지연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엄마 말이 진짜야?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세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마주치고도 무슨 할 말이 더 있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서가 아니야.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런데 모텔 앞에서 실랑이가 계속되자 누군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얼굴을 보니 제가 저번에 봤던 며느리와 같이 있던 그 남자 같았습니다. 저희 아들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둘이 만나기로 하고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건지 며느리를 찾으며 나오더군요. 지연아, 안 들어오고 뭐해? 아는 분들이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가 아마 결혼한 줄도 모르고 만났는지 저희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이더군요. 아, 사장님,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그 남자를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어디 돈 좀 있는 남자인가 싶더군요.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는 며느리에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어디 한번 설명해봐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혹시 지연이 어머님이세요? 그러는 그쪽은 지연이랑 무슨 사이입니까? 예? 무슨 사이란요? 남자는 짐짓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야 상황 판단이 좀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아, 아니 저기 지금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는 여기 모텔 사장입니다. 지연이는 우리 직원이고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어머니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민서가 미안해. 나 여기 모텔 청소일하고 있었어. 뭐? 지연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네가 이런 일을 왜 해? 내가 돈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여태 이런 데서 청소일 했던 거야?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청소일이라니? 결국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앞에 두고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며느리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제발 말 좀 해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니? 내가 그동안 오해를 한 거니? 그게... 사실은요. 그렇게 어렵게 며느리 입을 통해 듣게 된 상황은 모두 제 오해더군요. 아까 그 모텔 사장이라는 사람 말처럼 며느리는 거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너는 아무리 그래도 젊은 애가 어디 그런 험한 일을 하니? 청소가 쉬운 일도 아닌데 그것도 모텔에서. 사실 제가 시험 공부하느라 풀타임 아르바이트는 어렵고 이런 일밖에 하기 힘들어서요. 여기 청소 일은 시급도 많이 주고 주에 몇 번만 잠깐씩 하면 되니까 제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주말에는 다른 아르바이트 했어요. 수업 없는 주말밖에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서요. 세상에, 공부하느라 한시 바쁜 아이가 주말에 아르바이트에 평일 야간에는 이렇게 모텔 청소일까지 한다니. 얘가 생활비가 그렇게 힘들었나 걱정이 들더라고요. 민석이에게 듣기로는 혹시 생활비 때문에 공부 집중 못하고 아르바이트 할까봐 통장까지 주고 갔다던데 말이에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도 아닐 텐데 뭐 한다고 공부하는 애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것도 그렇게 험한 일을.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나 민석이가 제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알고 있어요. 연애할 적부터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니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입장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혼순이 예물이니 결혼하는 여자가 준비하는 것도 많던데 저는 그동안 공부하느라 생활하느라 근근히 살아서 모아둔 돈도 없고요. 아이고, 아니 내가 언제 너더러 돈 없다고 흉 본 적 있니? 왜 갑자기 돈 가지고 걱정을 하니? 결혼식이나 신혼집은 내가 해준다고 했잖니.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잘해서 가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민석이 군대에 있는 동안 혼술 준비도 하고 시험도 합격해서 떳떳한 아내, 떳떳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 마음도 잘 알지만 이것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반대하실 것 아니까 말씀 못 드렸어요. 오해하시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민서가 미안해. 뭘 잘못했다고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가는 그 아이를 보니 제 눈물이 왈칵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의 말만 믿고 오해만 만들어서 이 아이를 상처 입혔구나 생각하니 내가 너무 죄인 같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 착한 아이를 놓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 좋은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못나고 모자란 어미 때문에 끌려갔을 뿐인데요. 저는 염치 없지만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 지연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민석이한테는 혹여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지레 짐작하고 너를 그렇게 오해해서 이 사단이 난 거다. 민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따라온 죄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두고 그런 오해한 것도 참 미안하다. 내가 나이가 들더니 살분별이 안 되나 보다. 어떻게 너를 두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동안 봐왔던 너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닌데 말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에요. 아이고 이거사. 아무리 내가 시엠이라지만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민석이한테 말 못하겠거든 나한테라도 말을 해주지. 그동안 내가 너를 딸처럼 챙긴 거는 다 거짓말 같았니? 내가 민석이 몰래 돈이라도 못 쥐어줄까? 어머니는 충분히 그러실 분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 자격지심에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섭섭하다 지연아. 물론 내가 이번 일은 오해를 하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너를 정말 친딸이라고 여기려고 했어. 이제 둘이 결혼까지 했으니 친정엄마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불편해하고 자꾸 숨기니까 나도 깊게 묻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말았구나. 이제라도 나를 좀 편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차라마 지연아. 제 말에 며느리가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여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제 힘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까지 나를 시어머니로만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섭섭함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며느리를 오해한 것은 맞지만 반대로 아들이었어도 똑같이 오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오해한 것은 잘못한 일이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해주겠다고 했어도 그 아이 성품에 마냥 좋다고 받기만 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도 이 일로 처음으로 지연이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네요. 모든 얘기를 끝내고 보니 그제야 며느라이가 웃더라고요. 제 눈을 보고 그렇게 활짝 웃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야 그 아이 마음도 조금 풀렸을까요? 저희는 앞으로는 숨기는 게 없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하듯이 편하게 지내기로 말이에요. 얌전한 그 아이가 저를 정말로 편하게 여겨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갈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항상 저런 딸아이를 두고 싶었거든요. 결국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더 고생을 시킬까요? 그 대신에 제가 부탁을 했죠. 지연아, 나를 위해서 당분간 우리 집으로 들어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불편한 건 알지만 내가 그 큰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적적하고 무서워서 그래. 너라도 옆에 있어주면 내가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 지연아, 나도 사실 네 고집에 그냥 둔 거지만 너 혼자 고시원 지내는 거 마음 편하지 않았어. 어머니, 제가 괜히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얘는 아직도 그 생각이니? 폐는 무슨? 혹시 내가 너 시험 공부 방해할까봐 그게 걱정이지. 내가 너 식사 시간 말고는 절대 참견하지 않으마. 그래도 내가 수험생 엄마 노릇도 몇 년이니 공부 뒷바라지 안 하는 자신이 있다. 내가 제대로 서포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렴. 응? 결국 제 뜻대로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똑똑한 아이니까 혼자서도 잘하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엄마가 밥 챙겨 먹이고 뒷바라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요? 저는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에 이어서 우리 며느리 시험 뒷바라지까지 할 수 있었네요.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었는지 마르던 며느리 얼굴도 점점 포동포동해지고 저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둘이 같이 지내면서 저희는 부쩍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떨어진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이래서 다들 딸 하는지 아들 키울 때는 못 느끼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저녁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사이 우리 며느리는 2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동안 다른 걱정하느라 제대로 공부는 한 건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잘하는 아이니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 믿음이 통한 건지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며느리랑 저랑 둘이서 끌어안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나 모르겠네요. 순간 저를 보며 엄마 하는 소리에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이제야 나를 좀 가깝게 느끼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며느리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합격 소식에 들떠 있더라고요. 항상 조용조용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깜짝 놀라 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밝고 명랑한 면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이서 축하 파티도 했습니다. 시험도 끝났겠다, 합격도 했겠다, 주말에는 같이 쇼핑도 갔고요. 둘이 팔짱을 끼고 다니니 다들 저희가 모녀인 줄 알더라고요. 어머, 따님이 옷걸이가 참 좋으세요. 안 어울리는 옷이 없으시네요. 아, 딸이 아니라 그죠? 아이, 저희 딸이 저를 닮아서 옷걸이가 좋은가 보네요. 지금 입어본 옷 다 포장해 주시겠어요? 딸, 너도 다 마음에 들지? 저는 그 딸 소리가 참 듣기 좋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저희가 고부지간이 아니라 다정한 모녀같이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전역을 하고 얼마 뒤에 남편까지 귀국을 하면서 드디어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도 박사과정을 밟고 우리 딸도 회계사 합격하고 남편도 돌아오고 이제야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뒤로 아이들은 준비하던 대로 결혼도 잘했고 서로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애들이 신혼집 내어준다는데도 한사코 마다하고는 저희 집에 같이 지내기로 했네요. 제가 이제 겨우 둘이 다시 붙었는데 둘이서 오붓하게 신혼 지내라고 떠미는데도 우리 며느리가 기어이 같이 살자고 하네요. 이제는 수험생 뒷바라지를 끝내고 아침마다 식구들 식사 챙기며 직장인들 뒷바라지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서로 오해 없이 이렇게만 지낸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이제 저도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제 딸처럼, 친정엄마처럼 잘 지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